알아도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는 일상의 소소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시즌2 12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진행자 한량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갈등의 원인, 내 안에 있다. 애청자 여러분들은 평소 의사소통 잘 하고 계신가요? 잘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의사소통 능력은 5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되시나요? 그리고 그 점수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의사소통 점수는 3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외향적인 성격은 아니라서 필요한 의사소통만 간단히 하는 스타일입니다. 남 앞에 나서는 것을 또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가운 스타일도 아닙니다. 저는 평소에 제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계발에 있어서도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능력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이 인간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에 조금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평소에 내가 익힌 의사소통 능력을 일상에 적용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특히 누군가와의 갈등을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더 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갈등의 원인, 내 안에 있다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경험한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요. 사실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은 그 원인도 다양하고 주체도 다양한데요. 사제 갈등, 고객 갈등, 부부 갈등, 세대 갈등, 고부 갈등, 종교 갈등, 남녀 갈등 이렇게 어떤 단어에도 갈등이라는 단어만 붙이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사회 문제를 일컫는 합성어가 되어버립니다. 그만큼 갈등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라는 건데요. 하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할 갈등은 이런 큰 주체들 간의 갈등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들 간의 소소한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최근에 겪었던 갈등과 싸움. 갈등 얘기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저도 싸운 기억이 나는데요. 몇 달 전 추석 연휴에 저는 동생과 대판 싸운 적이 있습니다. 말다툼이죠. 저희 집은 연휴에 부모님과 동생 그리고 저 이렇게 네 식구가 모여서 부모님 댁에서 밥을 먹는데요. 동생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저는 근처에 나와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연휴가 되니까 어머니께서 빨리 와서 밥 먹으라고 한 재촉 전화였는데요. 저는 동생이 차가 있으니까 나 데리러 오면 되지 않냐고 주장했던 거죠. 저는 차도 없고 또 운전도 못하니까요. 물론 걸어서 가려면 갈 수는 있지만 한 20분 정도 걸리는 애매한 거리라서 동생이 데리러 오면 좋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연휴 나흘 중에 이틀은 동생이 점심 전에 절 잘 데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저를 저희 집에 잘 데려다 줬죠. 그런데 3일차부터 기분이 썩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3일차 저녁 동생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했더니 내가 네 운전기사냐면서 또 빵 터진 겁니다. 저는 추석 연휴가 며칠이나 된다고 그러냐, 태워줄 수도 있는 거지 라면서 목소리를 높였고 동생은 고맙다는 말도 안 하면서 왜 태워달라 말라냐 하더라고요. 한 30분쯤 그렇게 차 태워주는 문제로 계속 다퉜습니다. 여러분은 이 연휴에 한량 차 태워주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등의 진짜 원인은 겉으로 보이기보다 내 안에 숨겨져 있다. 물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는 갈등의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일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해관계가 느슨한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다면 그 갈등의 원인은 대부분 겉으로 보이는 문제 그 자체보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문제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과 갈등이나 말다툼이 생겼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지 겉으로 보이는 문제에만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의 경우에 동생과의 말다툼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차 태워주기 문제에만 서로 집착하다 보니까 갈등은 풀 수도 없고 다툼의 상황만 오히려 악화시키는 꼴이 되었던 건데요. 조금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니까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내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 혼자 살고 있던 저는 명절이라 동생과 어머니에게 괜히 챙김받고 싶다는 어리광을 부렸던 거고요. 동생은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는 저에게 자신의 배려와 호의가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화가 났던 거죠. 이런 문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설거지나 빨래를 할 때 네가 하네 내가 하네 하는 사소한 말다툼에서도 갈등이 시작될 수 있는데요. 이런 갈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설거지나 빨래 그 자체가 갈등의 진짜 원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자신의 희생이나 배려가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 혹은 힘든 상황에서 도움받지 못했다는 느낌, 그리고 혼자라는 외로움 같은 감정들이 평소에 쌓이고 쌓여서 설거지나 빨래라는 갈등의 계기를 통해 어느 순간 빵 터져버리는 겁니다. 평소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때그때 풀지 않으면 자신의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속으로 삭히며 폭발할 때까지 계속 쌓게 되는 것이죠. 나는 사람들이 표면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에서 자신의 감정을 발견하도록 했고 그 감정에 집중하도록 했다. 임상심리학자 폴 디폼퍼의 말인데요.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갈등의 핵심에서 분노와 당황스러움을 느꼈다면 그 느낌의 근거에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상처와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평소에 그런 두려움과 상처를 가리고 숨기기만 한다면 약점이겠지만 드러내면 더 이상 약점이 아닌 겁니다. 실제로 친한 사람에게는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 미안해,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어. 솔직히 그때 난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사실 많이 두려웠어. 내 생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니 이건 정말 큰 상처입니다. 오히려 이런 솔직한 말들이 인간관계를 자유롭게 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줍니다.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 비폭력 대화법 4단계. 갈등을 겪게 된다면 먼저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지금의 감정을 일으키는 내 안의 숨은 요인을 찾는 데 집중하는 게 좋은데요. 이것도 말이 쉽지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라도 이런 반문을 던질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화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연습해 놓았다가 갈등 상황에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이 알려진 대화법으로 비폭력 대화법입니다. 이 대화법은 관찰, 감정, 욕구, 부탁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단계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단계는 관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평가와 관찰을 분리해서 관찰한 사실만을 표현합니다. 2단계는 감정입니다. 위 관찰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3단계는 욕구인데요.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내 안의 욕구를 찾아내는 겁니다. 4단계는 부탁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상대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갈등의 요소가 있을 때 관찰, 감정, 욕구, 부탁의 순서로 표현하는 건데요. 실제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남편이 일주일 내내 술 먹고 늦게 들어온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는 거죠. 1단계 관찰. 자기가 이번 주 내내 늦게 집에 들어오고 집에서 우리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2단계 감정. 나는 너무 외롭고 심지어 비참한 기분마저 들더라. 3단계 욕구. 나는 자기랑 함께 보내는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 4단계 부탁. 적어도 일주일에 이틀 이상은 일찍 집에 들어와서 저녁이라도 함께 먹으면 안 될까? 결론. 결국 갈등을 만드는 것도 갈등을 푸는 것도 나 자신이다. 비폭력 대화법 어떠신가요? 고조된 갈등 상황에서 저렇게 할 수 있나? 너무 답답한 대화법이 아닌가 느껴지시겠지만 전문가들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만든 대화법이니까요. 효과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대화법에 익숙하지 않고 연습이 되지 않아서 어색할 뿐이죠. 평소에 비폭력 대화법을 잘 익혀서 사용하면 인간관계의 질을 개선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답한 대화법이지만 비폭력 대화법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긴장된 갈등 상황에서
내 안에 숨겨진 진짜 감정과 욕구를 잠시 생각해보고 감정을 가라앉힐 시간적 여유를 벌어주기도 한다는 건데요. 평소에 주변 사람들과 원치 않는 갈등이 많으시다면 눈에 보이는 갈등 요소 이외에 어떤 감정과 어떤 욕구 그리고 어떤 두려움이 내 안에 숨어 있을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뿅.